안녕하세요. 대이어 멘토 김정재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DX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현재 주가가 좀 저조한 게 아닌가라고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데요. 하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성은 매우 밝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차트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나오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투자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바쁜 직장 속에서 이 투자까지 병행하시다니 굉장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대기업에서 이 포스코 DX뿐만이 아닌 모든 종목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 빛나는 투자가 되도록 항상 응원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DX는 이렇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아서 재료 소멸이다. 이제 포스코 DX는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간단하게만 봐보자면 현재 보시면 포스코 DX는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1087%, 1087%나 오른 국내 증시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한 조정은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급하게 달려나가면 달려나갈수록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이런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포스코 DX가 현재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포스코 DX는 보시면 포스코 계열의 이 IT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인데요. 이 포스코 하니까 굉장히 그래도 우리 포스코 믿고 가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IT 서비스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 기반인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물류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만 봐도 미래 전망성은 굉장히 밝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AI에 대해 크게 관심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AI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또 이 AI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뒤바뀌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더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 CES 2024에서 이 AI에 대한 이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뭐 AI 집사 볼리가 나오면서 이 생성형 AI를 우리만의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더욱더 앞서 나갈 거고 모든 제품에 이 AI를 탑재할 거다 이야기를 한 만큼 이 AI가 굉장히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유통 그리고 금융업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보시는 것처럼 철강 업계도 수년 전부터 이 공정 내에 이 AI 활용을 적극 추진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스코 DX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포스코의 경우는 이 AI 기술이 적용된 이 스마트 용광로가 온도를 자동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이 AI를 통해서 불량률을 1.4%로 낮췄고 또 원료 사용량을 60%나 줄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냐? 현재 이 포스코 DX는 이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기기를 다루고 있고 또 스마트 제철소를 구축한 이후 포스코의 이런 불량률하고 원료에서 크게 감소한 걸 보아 이 실적 개선, 실적 개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이 메타버스를 기반한 이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 디지털 트윈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크죠. 이 디지털 트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전쟁 시나리오 뭐 예시를 들어서 뭐 어디 누군가를 치료할 때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대 우리가 좀 막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예시로 들자면 네, 우리가 전쟁을 실제로 겪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쟁을 내서면 또 이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바로 우리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이런 부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 현실이 있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겠다.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걸 이제 실제 데이터의 기반을 반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중첩해서 쌓아가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우리가 크게 눈에 띄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포스코 DX는 보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 이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설계, 시스템 구축을 보시는 것처럼 로봇 자동화를 전담하는 이 자동화 센터를 두고 그리고 AI 기술 센터를 분리해서 전문성을 더욱더 높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이 전망성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수행하는 이 마케팅 메타버스도 신설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또 현재 이 R&D 개발의 비용에 따른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R&D를 처음에 할 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포스코 DX는 이미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구축을 완료해 놨고 그리고 기술의 격차와 데이터 중첩으로 인한 크게 기업에 대한 이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오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 주주님들도 얼마나 속상할지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는 관련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각 기업들의 이 생산 효율과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이 부담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포스코 DX 이 재무 실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더 성장성이 밝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121선이 올라오면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보시면 이 포스코 DX가 상장한다는 전날에 이렇게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보시면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었고 정말 코스모에 상장하는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쌓여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재료 소멸이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난 후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이슈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기대를 했었고 이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쵸? 현재 연기금의 평단도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74,000원에 27,574 이렇게 들어온 것을 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무거운 만큼 현재 우리가 움직임이 좀 약간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왜냐? 이 개인들의 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또 물량을 서서히 따로따로 개인끼리 확보를 해 나가는 건데 추가적인 물량을 얻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기술력으로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이 포스코의 DX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은 이 현재 이번 2024년도 이 초창기에는 현재 이 AI하고 로봇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는 추후에 크게 관심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만 원대의 이 매물대를 우리가 다시 소화하면서 잘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준다면 이 추가적인 이런 상승 요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6만 원대에 우리가 저항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5만 천 원의 지지대는 이 121선 기준인데 이 120선이 잘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 없이 잘 끌고 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상승 추세는 우리가 아직 안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21선을 이탈을 해도 241선하고 이 48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46,000원과 1차 저항 지지 라인으로 잡고, 그 후에 이 42,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앞으로 상승하는지 아니면 잘 버텨나가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잠시 동안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포스코 DX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연 멘토 김정재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